철도, 도로 등 수천억짜리 대형 공사가 유찰되는 근본 원인이고 건설공사의 안전, 품질, 기술 발전의 암적 존재를 발본색원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율 배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실적 공사비 제도를 지금 당장 폐지할 것을 제언드리며 이윤상 국장께 질의합니다. GTX-B 내륙 고속철도 등 철도 공사를 발주했는데 유찰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국토부 공단 조달청 중 누가 발주했습니까? 예, 국토부에서 위탁해서 철도공단이 발주를 했습니다. 공단은 발주할 당시에 이 공사의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발주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 계약 법령에 따라서 예정 가격을 산출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정 가격은 누가 산출했습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통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회사가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국가 계약 법령에 따라서요, 저희가 표준 시장 단가, 그 다음에 품셈 이런 걸 토대로 산정을 하는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그게 있는 것으로. 실적 공사비죠. 예, 지금은 표준 시장 단가로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유찰이 된 공사는 수의 계약을 해서 단기간 내에 착공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턴키로 공기를 맞추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이 문제는 국가 계약 법령에 따라서 유찰이 2회 이상 되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한다면은 그 수의 계약할 금액은 유찰된 가격 그대로입니까? 아니면은 가격이 너무 낮아서 유찰됐다고 판단을 하고 가격을 더 올려서 수의 시담을 할 예정입니까? 사실 공사 예정 가격 자체는 저희가 국가 계약 법령에 따라서 예가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변동될 여지는 없고요. 그 발주 시기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면 약간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2천만 원 이상만 돼도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천억짜리를 수의 계약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없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이 문제가 없도록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약 기본은 경쟁 입찰입니다. 그러면은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올리는 게 정도지 가격을 안 올리고 경쟁 입찰을 안 하고 수의 계약을 한다면은 그 공사를 수주받는 회사가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품질과 안전 문제가 우려되지 않도록 적정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그 공사 금액은 국토부가 봤을 때 적정하다고 봅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국가 계약 법령에 따라서 이게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국토교통부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해서 입찰을 했더니 유찰이 됐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의 공사 단가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증가시켜야 된다고 예산당국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아직 요구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적정 공사비를 위해 총 사업비 자체는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주처가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경쟁 입찰이 안 되면은 당연히 이 가격으로는 입찰을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예산 당국에 요구를 해야죠. 제 가격을 안 주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거고, 제 가격을 안 주기 때문에 품질이 보장 안 되는 거고, 제 가격을 안 주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모든 유찰의 근본 원인은 실적 공사비라고 보는데 국토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실적 공사비가 그동안 그러던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된 문제가 있었고 그걸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황은 더 급박하지 않습니까? 건설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한 단위도 아니고 20%, 30%, 4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공사 입찰 금액을 조정 안 하고 그대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거는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가격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앞으로 GTX DEF도 발주하고 다른 공사도 많이 발주를 할 텐데 계속 유찰되면은 또 수의 시담을 할 겁니까? 적정 가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랑 협의해서 유찰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도뿐만 아닙니다. 도로도 그렇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공사 설계 기준이 실적 공사비라고 매년 깎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수의 계약을 하겠다는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안입니다. 수의 계약 불가합니다. 여러분 수의 계약하고 나중에 감당 못 해요. 여야 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 감고 아웅하거나 구두 신고 발바닥 끓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발본 세번해서 실적 공사비라는 이 이율 배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악의 뿌리를 지금 당장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건설공사의 품질을 주장하고 건설공사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업체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문제의 가장 근본 원인인 제 가격을 주고 품질을 요구하고 안전을 요구하고 기술 개발 발전을 시키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GTX A와 C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죠. 예, 맞습니다. GTX C 도봉 구간은 당초 금년 봄에 계약을 하려 하다가 지하로 할지 지상으로 할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KDI에서 지금 민자 적격성 언제쯤 계약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일단 민자 적격성은 내년 한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여러 군데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지역의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GTX D의 경우에 당초에 국토교통부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한다고 어설픈 발표를 해서 김부선이란 조롱을 받았죠. 예, 그랬던 것 이로 같습니다. 인해서 김포 시민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나중에는 또 GTX D는 김포에서 부천이 아니고 그 구간은 건설하고 운영은 용산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죠. 예, 그렇게 이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공약 때는 또다시 GTX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부천 거쳐서 하남 및 복정까지 간다고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GTX D를 건설을 하려면 최소 8조에서 10조 정도 필요할 텐데 정부 재정으로 할 겁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건설을 운영할 겁니까? 현재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 확충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 기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기획 연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 발표를 함으로써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나 또 토지 가격도 들썩거리는데 언제쯤이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노선, 사업의 타당성, 소요 재원, 추진 방법 등이 결정될 것 같습니까? 일단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사전 기획 연구를 해서 사업 규모라든지 범위 이런 것들 결정하고요. 사업 방식, 민자냐 재정이냐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예타, 민자 저격성 검토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타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노선은 폐지되는 겁니까?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나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 GTX DEF도 이번 정권 내에 착수한다라고 보도되었죠. 예,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착공은 아니고요.
예타 통과 정도가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면 예타 통과해서 착공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철도 사업의 경우 그 기본 계획, 그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 4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GTX 사업은 보통 시작한다 해서 착공까지는 8년에서 9년까지 걸린 게 실증적 경험이죠. 예, 좀 저희 계획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GTX와 연관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정권 내에 착수한다는 의미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착수한다는 사실을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상 철도국장님, 예, 무신분립이라는 말 아시죠? 지금 철도 건설 계획을 노선이나 사업비나 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측과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어버려 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들도 발생되고 있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전 기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GTX 사업은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 발전과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충실히 검토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철도 건설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